영화 서바이브, 서비브르로도 알려짐 는 카리브해 근처의 요트 오르카에서 시작합니다. 해양학자 톰, 의사 줄리아, 10대 딸 캐시, 어린 아들 벤으로 구성된 가족이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벤의 13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곧 불길한 징조들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혼자 물속에서 수영하던 줄리아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거의 익사할 뻔하지만 톰이 재빨리 그녀를 구합니다. 나중에 캐시가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엄청난 천둥번개가 치는 폭풍이 시작되고 그들의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구 자기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나타냅니다. 고래들이 평소 이동 경로를 벗어나 보트 옆을 지나갑니다. 폭풍은 잔혹한 돌풍으로 격화되고 나중에 위성으로 확인된 불타는 잔해들이 그들 주변의 바다로 추락합니다. 톰이 처음에는 고래라고 짐작했던 격렬한 충격으로 보트가 심하게 손상되고 톰이 어깨에 부상을 입힙니다. 가족은 폭풍의 힘에 의해 의식을 잃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의 세상은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오르카 요트는 이제 거대하고 황량하며 주황색을 띠는 사막 위로 돌출된 큰 절벽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다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노출된 바위투성이 해저로 대체되었습니다. 톰은 재빨리 이 재앙적인 사건을 깨닫습니다. 지구에 자기장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어떻게든 바다가 완전히 물러나게 만들었고 해저를 난파선, 화물 컨테이너, 버려진 유독성 폐기물이 흩어져 있는 이상하고 적대적인 새로운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상 무전을 사용하여 톰은 또 다른 생존자인 나오라는 잠수함 조종사와 연락이 닿습니다. 나오는 그 역전을 확인하고 며칠 안에 두 번째, 훨씬 더 격렬한 재역전이 임박했으며 자신이 조종하는 잠수정이 이 재역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나오에게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분의 공간이 두 자리뿐이며 캐시와 벤, 아이들만 데려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끔찍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즉시 인간적인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벤이 생일 풍선을 날리면서 직접 만든 창이나 막대에 테이프로 감은 식칼을 든 정신나간 낯선 사람 위 주위를 실수로 끌게 됩니다. 톰은 그 남자와 대화하려 하지만 그 광인은 즉시 공격적으로 변해 톰을 잔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줄리아, 캐시, 벤은 보트를 버리고 노출된 해저 사막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낯선 사람은 그들을 다시 추적하여 캐시를 공격하려 합니다. 줄리아는 극도의 모성애를 발휘하며 격렬하게 반격하고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칼로 찔러 당분간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남은 가족인 줄리아, 캐시, 벤은 나오의 잠수정을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자력 폐기물통과 버려진 플라스틱 산더미 등 수십 년간의 인간 오염으로 뒤덮인 기괴한 풍경을 헤쳐나갑니다. 이는 환경남용에 대한 냉혹한 시각적 논평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곧 훨씬 더 무서운 새로운 위협을 맞이합니다. 바로 심해 절지동물입니다. 사라진 바다로 인해 표면으로 밀려 올라온 이 거대한 포식성계 무리는 이제 먹이를 찾아 인간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은 나오는 심연에서 온 이 생물들이 굶주림과 낯선 새 환경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은 높은 선적 컨테이너 위에서 임시 피난처를 찾고 개떼가 그들 아래 갇힌 불운한 다른 생존자들을 학살하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봅니다. 두들겨 맞고 멍이 든 줄리아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절망적인 시도로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하기 위해 그녀는 용감하게 천조각과 불을 사용합니다. 오래된 해저의 험난한 지형 때문에 여정은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유독성 폐기물로 오염된 협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횡단 중에 그들은 산사태에 갇히게 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안 줄리아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하며 캐시와 벤에게 잠수정으로 계속 가라고 명령하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캐시는 처음에 엄마를 떠나기를 거부하지만 줄리아는 단호하게 벤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나아가 마침내 나오가 묘사했던 노란 잠수함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에 올라탔을 때
그 선박은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하게 다친 나오가 잠수정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은 살아남을 가망이 없으니 캐시와 벤에게 즉시 잠수정에 탑승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캐시는 엄마를 뒤에 남겨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줄리아와 같은 맹렬한 용기를 보여주며 캐시는 벤에게 나오의 보트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엄마를 두고 왔던 틈을 향해 되돌아갑니다. 그녀는 줄리아가 거대한 절지동물계 떼와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줄리아의 탄약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캐시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고 그 생물들이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그녀의 기지가 줄리아를 구합니다. 그들은 함께 나오의 보트에 올라타는데 성공하고 다가오는 게 떼로부터 간신히 탈출합니다. 가족이 잠수정에서 제외하는 순간 재앙적인 제역전이 시작됩니다. 수평선에 거대한 바다파도가 나타납니다. 줄리아가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눈앞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는 동안 물은 잠수정을 들어올려 바위에 세게 부딪힙니다. 그녀는 기절하지만 나중에 깨어났을 때 잠수정이 멈춰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줄리아는 해치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 선박을 나옵니다. 그들은 파괴되고 폐허가 된 도시를 내려다보는 해안선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가족은 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았으며 그들의 유대감은 상호, 희생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단련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파괴된 도시의 모습이며 가혹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여정은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내는 데 있어 가족 사랑과 인내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강렬한 영화 요약들을 더 보고 싶다면 코리안 네포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